오늘은 현대 ST1이라는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해서 옛날 리베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나온 화물차인데, 옛날에 리베로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정신적인 후속작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와는 다르게 이게 ST1 같은 경우는 편의사양, 뭐 안전사양 모든 것들이 리베로 때와는 이제 차원이 달라졌어요. 너무 타보고 싶었던 모델이고 궁금하기도 너무 궁금했는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스타리아랑 비교했을 때 얼굴은 같아요. 그냥 스타리아가 전기차가 나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비주얼이고, 비주얼 자체는 그냥 스타리아를 빼다 박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얘가 더 귀엽습니다. 왜냐면은 얼굴을 보시면은 저기 깜빡이 잘 보세요. 한번 이렇게 좀 보조개가 들어가듯이 저렇게 들어오는 램프가 저는 너무 귀엽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리아랑은 다르게 이제 상용차이기 때문에 여기 이 DRL 부분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고, 대신 DRL은 저렇게 헤드램프 위쪽에 있는 램프가 이제 대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있는 램프가 아마 DRL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아래가 헤드램프인 것 같습니다. 충전 단자는 이제 전륜 기반이라서 앞에 있는데 DC 콤보를 지원하고 있고, EPT 사용 시 초급속 모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대 로고는 이제 상용이라서 그런지 2D는 아니고 그냥 기존의 그 입체적인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제 전방 카메라가 어라운드 뷰를 위해서 또 많은 기능들을 위해서 들어가 있죠. 이제 오른쪽에서 보면은 이쪽을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도 쭉 이렇게 떨어져서 유선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저렇게 보닛이 떨어지는 각도와 앞유리 각도, 그리고 위에 탑의 각도까지 완만하게 거의 일자 형태로 떨어지면서, 이제 차 자체는 이렇게 쐐기형이기 때문에 공기 역학에 좀 도움이 되고, 차가 애초에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래서 전비에 좀 도움이 되는 디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휠 디자인에 대해서는 일단 6홀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깡통 휠이라고 하죠. 저는 근데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게, 어릴 때 보던 그런 화물차의 그런 정감 있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옛날의 향취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좀 좋아요. 화물차에서 이런 휠이 들어간다는 건 저한테는 이게 딱히 단점으로 보이진 않네요. 저는 이게 너무 귀엽고 좋습니다. 이쪽에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왼쪽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오른쪽에도 이제 후에 넣어주면은 조금 더 완벽한 ST1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는 좀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배송이나 실제 업무 시에는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차를 세우면 일반적으로 입구가, 아파트 출입구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 문은 하나 달아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동떨어지게 이런 장식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거는 자석입니다. 자석이고, 이 뒤에서 보시면은 차가 깔끔하죠. 그냥 철판대기, 뭐 식빵 같아요. 그냥 이렇게 두 개가, 좌우로 두 개가 고무가 나와 있는데 저것 때문에 자석이 있는 거거든요. 이 차의 문이 거의 360도 가까이 열리기 때문인데, 번호판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ST1 애칭과 함께 이게 도어 캐치가 있는데, 도어 캐치는 이제 스타리아 혹은 이 ST1의 슬라이딩 도어 것을 그대로 쓴 것 같고, 슬라이딩 도어는 세로형이니까 이제 스타리아의 도어 캐치, 앞 캐치를 그대로 써서 도색만 흰색으로 한 것 같고, 뭐 1톤입니다. 950km라고 써있죠. 그리고 램프는 세로형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한번 후진등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원격으로 시동을 걸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후진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격 후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무서워. 다시 앞으로 뺄게요. 제가 현대차를 타면 항상 이렇게 써보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격 시동, 그리고 원격 주차 기능, 리모컨으로 하는 게 너무 아직도 신기해요. 지금 몇 대를 타보는데도. 그래서 일단 문을 열어보면, 이 문은 한 번에, 그러니까 이 좌우가 구분이 있어요. 구분 없이 그냥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왼쪽을 보시면 이쪽에는 아무 손잡이나 버튼이 없고, 오른쪽에 도어 캐치를 먼저 당긴 다음에 이렇게 당기고, 왼쪽은 이 핸들을 당겨서 여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적재한 면적은 8.3제곱미터라고 해요.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8.3제곱미터이고 이제 총 적재 중량은 950kg까지 가능하고 뭐 이제 과정 문화는 없어져야 되겠죠. 이제 포터가 1톤짜리인데도 불구하고 3톤을 견딘다 그래서 막 타고 다닌다. 근데 그런 차를 보면은 솔직히 도로에서 막 서스펜션 나가가지고 이게 막 거의 비스듬한 사선으로 움직이는 차들 많잖아요. 이제 과적 문화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과적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힌지를 제거를 해놨기 때문에 360도 가까이 열렸죠. 이 고리는 여기 이 고리를 통해서 얼만큼 열 거냐를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선택의 여지를 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렇게 공간이 없는 데서 무조건적으로 저렇게 270도 이상 60도 가까이 열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90도만 열어서 협소하게 공간을 이용해야 될 수도 있는데 뭐 선택의 여지를 줬다는 거 괜찮은 것 같고, 적재함 내부에는 뭐 없습니다. 구성이 그냥 네모 반듯하게 이루어져 있고 휠 하우스 있고 여기는 레일이 지나가는 자리가 들어가 있고, 이게 차가 낮게 저중심 설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발판 같은 게 있어서 이거 과장 좀 보태면 그냥 걸어가듯이 계단보다도 손쉽게 적재함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닫을 때는 자석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당겨주면 되는데 이제 볼 거 봤으니까 저는 이 고리를 다시 연결을 해볼게요. 이걸 빼서 이쪽에 수납했던 이 고리를 이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각도 이상 안 열리게 되죠. 이런 센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고리를 그냥 이거를 빼게 되면 어디다가 수납을 해야 될지 난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옆에 바로 구멍을 뚫어 놓아서 수납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한 것 마음에 들고, 닫을 때는 아무래도 화물차다 보니까 뭐 소프트 클로징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게 던져요. 그냥 세게. 이러면 닫힌 거예요. 단순 무식한 방식이고 되게 좀 이것마저도 정겹죠. 그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럴 때는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당기세요. 그냥 이걸 당기시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닫을 때는 왼쪽 먼저, 열 때는 오른쪽 먼저, 이걸 기억하신 다음에 이쪽도 그냥 단순 무식하게 던지면 닫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슬라이딩 도어는 전동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도어 캐치를 당기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전동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일단 이 차는 카고예요. 냉동이 아니기 때문에 170cm 정도는 확보가 되고 있고, 이게 제가 편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제가 170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건데, 확실히 이제 기존 포터에 비해서는 적재함 편의성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게 보여요. 근데 안 더울 줄 알았는데 이게 냉동이 아니라서 좀 많이 덥긴 하네요. 바닥도 풀플랫 방식으로 되어 있고 짐을 싣기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탑 램프도 있는데 이거는 실내에서 램프를 점등을 할지 말지 이것도 컨트롤 할 수가 있죠. 이 공간에 대해서 ST1의 이 공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공간을 캠핑카는 이미 네이버 연관 검색어에 가장 먼저 떠요. 정말 수요가 많은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열 때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면 간단하죠. 그냥 혹은 공부방 이동식 독서실 같은 걸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학습실 판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트럭에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트럭에서 뭐 학습지 풀고 뭐 받아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용도로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넓고 앉아있기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바디인 것 같다. 뭐 나중에 셰시 모델이 출시가 되면은 특장 업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내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 뭐 아니면은 푸드트럭, 이거는 아마 이미 많이 개조를 생각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푸드트럭으로 사용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죠. 포터에서도 푸드트럭을 했으니까 여기서 훨씬 편할 겁니다. 아까는 캐치를 당겨서 열었으니까 이번에는 리모컨 키를 통해서 닫아보겠습니다. 이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닫히죠. 안에 들어가 볼게요. 상용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키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고, 이 차키 역시도 기존의 포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쓰던 그 기본형 깡통키 있잖아요. 그걸 사용을 했는데 지금 ST1은 현대 전기차와 같은 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뭐 말이 많지만 어쨌든 차별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만은 너무 마음에 드는 요소 중에 하나고, 이렇게 발판이 또 있어요. 올라갈 때 발판이 있어서 이제 스타리아와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올라설 수 있고, 여기는 소화기 들어있으면서 반대쪽은 타이어 임시 수리 키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의 수납함도 스타리아랑 마찬가지죠. ST1이 화물차라고 해서 굳이 이 도어 트림을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수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화물차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격 인상을 막는 거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는 만족스럽습니다. 시내에 들어와 보면은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라고 해서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그럼 시동이 걸렸죠 지금? 이렇게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라는 기능을 통해서 차에 앉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시동이 걸려버리니까 전원이 켜지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이 버튼을 굳이 누를 필요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냉동 같은 경우에는 이 시동 오픈을 지원하지 않아요. 왠지는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이해가 되죠. 이제 뒤에 냉동 칸에 있는 짐이 상하면 난리 나기 때문에 냉동 모델은 이제 오픈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스타리아랑 대비해서 달라진 점을 보자면 이 수납함에 뚜껑이 없어졌습니다. 오픈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거는 저는 ST1의 또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 뚜껑을 이게 버튼을 눌러서 열어야 됐었어요. 걔는 ST1처럼 이제 화물에 최적화된 모델이 아니고 승용형 모델도 있잖아요. 라운지, 투어러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서류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놓을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액세서리를 놓는 그런 용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짙었는데, ST1 같은 경우는 서류를 상시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일이 많을 겁니다. 화물차니까 뭐 전표 혹은 무슨 영수증이나 아니면 기타 뭐 일지 같은 것들 많이 수납이 필요하겠죠. 그만큼 자주 꺼내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으로 구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저는 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A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딱 들어가진 않지만 이게 그런다고 거리적거리지도 않고 뭐 적당하게 잘 수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CCNC와 같은 테마가 들어가 있는데 CCNC라고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따로. 근데 이제 테마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 API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오픈 API에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위를 먼저 볼게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서류를 정리하기 되게 좋은 공간으로 보이고, 이게 화물차라는 걸 생각하면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뭐 서류 놓는 공간 있고, 이제 여기는 전동식, 즉 아까 그 슬라이딩 도어인데 한 번만 눌러도 문이 열려요. 이렇게 다시 닫아 볼게요. 그럼 만약에 내가 실수로 잘못 누를 수 있잖아요. 혹은 운전 중일 때 누르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운전 중일 때는 열리지도 않지만. 근데 파워도 오프를 통해서 잠궈 버릴 수 있습니다. 안 열려요 이렇게 하면. 이러면서 안 열립니다. 이런 세심한 기능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튼이 남겨진 이유가, 스타리아에서 저렇게 네 버튼 구성이라서 저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타리아 시승했을 때도 여기가 오른쪽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었던 것 같거든요. ST1도 이 버튼이 언젠가는 활용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완벽한 ST1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어서 T맵이 들어가요. 현대가 잘 만든 그 현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지 않고 이게 T맵이 들어가는데, 현대 걸 버린 게 아니고 안드로이드를 채택을 해서 PBV에 특화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ST1 같은 경우는 이제 PBV의 처음 시작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커스텀할 수가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안드로이드 OS를 채택을 해서 그 커스텀이 더 용이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오픈 API를 지원한다는 거는 이 차량의 소프트웨어 개발 소스를 풀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좀 상상을 좀 해보자면은, PBV니까 어떤 거랄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한 10분 있다가 시동을 꺼줘, 이런 거 그냥 어플로 만들어서 서드 파티 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점점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 간다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면은 T맵이 일단 들어가 있고, 이 T맵은 사실 제가 사용하기에는 현대 내비가 조금 더 이제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T맵은 어쨌건 간에 이제 역사가 가장 긴 내비게이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용에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현대 내비에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경로를 설정했을 때는 이 부분에 이제 도착지에 도착하면은 배터리가 몇 퍼센트가 남는지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42%가 남는다고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뭐 전기차라면 응당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구성해 주고 있고, 이게 아니고 홈을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고, 이제 에어컨을 켰을 때는 260km,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면 272km를 갈 수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 잔량이 56%에서 이 정도로 하면 100% 충전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491km까지 가능하다고 한 걸 봤거든요. 근데 저는 공차로 다녀서 이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 1톤을 다 적재를 했을 때가 중요한데 실 사용자분의 경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발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기능이죠. 이런 거 폰 프로젝션, 당연히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을 하는데 신기한 건 무선으로 가능합니다.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한 이 ST1 화물차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폰 프로젝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핸드폰을 연결할 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 있고, 전자식 버튼으로 기어를 변속할 수 있죠. 또 보면 빌트인 캠도 당연히 들어가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되게 뭐 여러모로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게 티가 나요. 그냥 대충 화물차를 만든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화물차의 판을 바꿨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들어가 보면은 PBV 특화 기능에 보시면 아까 제가 언급한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가 있는데, 앉으면 시동이 켜지고 나가면 시동이 꺼지는 간단한 방식이에요. 스마트 워크 어웨이는 그런 거죠. BMW로 치면은 컴포트 액세스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카고 좌측 도어에 좀 초점을 맞췄다는 거, 짐의 유실을 막기 위한 그런 느낌이죠. 이런 것만 봐도 되게 세심한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는 개문발차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보고 잠깐 출발을 해볼게요. 문이 열려 있고 이제 경고가 울리거든요. 여기서 가면은 드라이브를 넣을게요. 진짜 큰일 난 것처럼 울리죠. 그래서 개문발차는 실수로라도 이제 개문발차는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안전장치가 있는 덕분에. 후방 추돌 경고, 이게 또 중요하죠. 얘가 2m 23이라는 높이를 갖고 있다 보니까 2m 10cm 이런 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뒤로 후진할 때 박으면 안 되니까 경고가 울리는 그런 기능인데 되게 세심하게 많이 신경을 써줬죠. 뭐 이 정도 보면은 일단 겉에서 보기로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이 컵홀더 역시도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저기도 있는데, 여기 있는 컵홀더를 일단 볼게요. 이게 컵홀더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거니까 뭐 이 메가커피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 메가커피보다는 조금 큰 기가커피인데 이것마저도 잘 들어가고 용량은 되게 넉넉해요. 이 콘솔 박스 역시도 스타리아랑 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이 뒤에서도 콘센트, 이거 V2L 용인 것 같죠? 되게 괜찮게 많이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하면서 이 차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만든 ST1 한번 운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ST1은 많은 생각이 드는 모델인데 일단 한번 나가 볼게요. 일단 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일단 출구를 잘못 왔는데. 핸들을 돌린 김에 락투락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반. 운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앉으면 되게 고요합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아요. 지금 에어컨을 틀어서 에어컨 소음만 좀 들려올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제외한다면 뭐 엔진이 없어서 엔진음이 들린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게 또 전기차만의 되게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죠. 승차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포터 일렉트릭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이 차가 포터를 대체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포터를 대체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고, 도로로 나와보면은 승차감이 포터, 봉고 이런 1톤 트럭이랑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좀 화물차 같지가 않고 승용차의 느낌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은 스타리아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스타리아가 기반이기 때문에 스타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운전했을 때 되게 승용차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이 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포터 같은 경우는 앞이 뻥 뚫려 있고 진짜 잘못하면 나 큰일 나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에 이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용차처럼 좀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그런 장점, 이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운전할 때 좀 부담 없이 지켜줄 수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안고 간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장점인데, 이제 세미 보닛이다 보니까 운전할 때가 아니더라도 뭐 충돌 안전성 이런 것도 포터랑은 사실 비교가 안 돼요. 전혀 다른 차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포터 일렉트릭보다 1000만원 더 줘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안전성만 보더라도 이제 큰 사고 날 거를 작은 사고로 줄여주는 거, 이게 어디예요 솔직히. 다 돈 벌려고 이런 차 사서 이제
힘들게 운전하고 다니는 건데 안전은 확보하고 가야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1000만 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포터 일렉트릭을 대체하기에는 무언가 좀 살짝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은 승차감은 충분히 포터를 제꼈습니다. 이제 승차감 같은 경우는 트럭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공차 상태로만 저는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짐을 실었을 때의 그 전비와 승차감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아직 화물차주 분들을 그렇게 알고 있진 않아서 나중에 이제 규모가 좀 더 커지면 많이 해보고 싶어요. 저도. 근데 공차 상태로 다닐 때는 일단 화물차 같진 않아요. 뒤는 좀, 네, 뒤는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 승용차랑은 확실히. 근데 일단 이 앞좌석을 생각했을 때에는 좀 되게 승용차처럼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통거리지 않고 이제 적당히 잘 진동을 걸러주고 그런 느낌이죠. 저중심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게 무게중심이 낮아서 더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또 전륜이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구가 앞쪽에 있는데 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울 수는 있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라운드 뷰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좀 그나마 이제 충전할 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라운드 뷰는 이렇게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시면 나오죠. 3D 뷰까지 지원을 합니다. 요즘 이제 현대가 왜곡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되게 깔끔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 회생 제동은 4단계로 지원을 하는데 5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레벨 0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는 맥스로 아이페달 모드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원페달. 원페달 같은 경우는 근데 진짜로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페달 하나만 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한 번씩 브레이크 페달이랑 혼동하기가 좀 쉬워요. 저도 이제 전기차를 운전하면서 원페달을 할 때 엑셀을 떼면 브레이크니까 급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엑셀을 확 뛰는 그런 느낌으로 가다가 진짜 급할 때는 엑셀을 밟는 그런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이거는 좀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원페달이라는 게 잘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리한 모드인 건 맞습니다. 말 그대로 잘 사용했을 때죠. 내가 엑셀인지 브레이크인지 혼동한 상태에서 원페달로 그냥 밟아버린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좀 써가면서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페달 말씀드렸고, 회생 제동은 뭐 2단계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사실 엔진 브레이크 같은 정도의 감도를 원해서 1단계로 놓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에너지 회수가 또 원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냥 2단계 놓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전비는 뭐 최대 7km까지 봤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뭐 전비를 갖다가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실사용 패턴에서 했어야 됐는데 1톤의 짐이 저한테 없어가지고 공차로만 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전비는 크게 의의를 두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도 화물차 치고는 되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있고, 지금 도로 포장 상태가 임시 포장 도로가 있어가지고 좋지 않은 포장 상태를 이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거는 뭐 세팅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속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뭐 확인하진 않을게요. 이게 화물차이기도 하고 어차피 전기차라서 그 필요 이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도로가 밟으면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하고 싶다면 이따가 앞에 나가서 큰 도로가 나오면 한번 잠깐 밟아볼 수는 있겠지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쪽에 보시면은 룸미러가 없어요. 왜냐면 뒤쪽이 카고 모델이다 보니까 뒤쪽이 막혀 있거든요. 유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룸미러가 있어도 뒤를 못 보는 상황이라 없습니다, 시내에. 그럼 어떡하냐? 내비를 보시면 저렇게 후방 카메라 뷰를 주행 보조 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아예 상시로 띄워놓고 운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이제 룸미러를 같이 띄워놓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룸미러랑 유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룸미러처럼 이제 룸미러 같은 시야감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제 아쉬운 대로 시야를 좀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대만의 장점이죠. 후측방 모니터 역시도 지원하고 있고, 화물차라고 해서 옵션을 막 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포터 일렉트릭보다 1000만 원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레에 있는 그 웬만한 옵션들은, 주행하는 데 필요한 옵션들은 이제 다 챙겨 넣어준 그 점,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아까 둘러보기에서 보셨지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이고, 대신에 이제 조수석 열선 통풍은 이건 빠져요. 넣을 필요 없겠죠. 운전자가 우선이 되는 차량이다 보니 이런 거 뺀 거는 뭐 딱히 이렇게 안 좋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건. 그리고 뒷유리 열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사이드미러 열선 버튼이 이렇게 있죠. 사이드미러 열선 버튼은 원래 뒷유리 열선이랑 같이 동작하지만 지금 이 ST1은 뒷유리가 없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모양으로 저렇게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포터 전폭이 176이고 지금 이 ST1은 2m를 조금 넘어갑니다. 전폭 같은 경우는 25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골목길에서 기동성이 차이가 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초에 포터로 힘들 정도의 골목이라면 포터가 들어가지 않고 다마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폭이 조금 넓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대를 따라간 그런 느낌이고, 사실 포터 본거가 너무 오래된 베이스잖아요, 베이스가. 그래서 그때 당시 실정이랑 지금의 실정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나오는 이 ST1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현재를 가장 잘 반영한 그런 차량 설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ST1은 우리나라의 지금 도로에 가장 잘 맞죠. 그러면 현재 골목길에서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만들었겠구나,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달동네가 아닌 이상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제가 또 골목을 아예 안 가본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골목을. 그러니까 스타리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골목이라면 ST1도 크게 무리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고가 또 중요하죠. 전고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전장을 볼게요. 포터 같은 경우는 초장축이라고 해도 5m 10cm 내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진짜 길면 5m 4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ST1은 5m 60을 넘어가요. 크기에 대한 부담감, 길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 가장 많이 우려된 문제였어요. 리베로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문제였는데, 휠 베이스가 길어지고 전장이 길어지면은 시골길에서 기동성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차가 커지면 당연히 그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냥 계속 안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휠 베이스를 줄이면 뒤쪽 하중을 버티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이런 문제는 구조상 어쩔 수 없다. 대신에 세미본이시니까 안전성을 챙겼으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저는 생각해요. 리베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리베로랑은 얘는 완전히 다르니까 파워도 훨씬 좋아졌고 활용성 자체도 얘는 무궁무진하고, 또 그런 정도의 시골보다는 이제 도심에서 무대로 세팅이 된 차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ST1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가 2m 23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를 못 가요. 일단 아니, 높은 데를 잘 가요. 지하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는 높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지하 주차장이 대부분은 뭐 요즘은 2.3 2.5m 이런 곳이 많아요. 이런 데는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것도 맞고, 근데 2m 10cm인 곳이 덜어 있어요. 저희 집도 그렇고 2m 10cm가 높이 제한이 걸려 있는 곳은 들어가지는 못해요. 13cm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위가 긁힌 수준이 좀 되기 때문에 2m 10cm가 주요, 그러니까 더 현대 서울 같은 곳 2m 10cm가 제한인 곳은 ST1이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걸 13cm, 그러니까 20cm를 더 낮춰서 만들 수는 없었겠냐, 이걸 생각해보면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 것 같아요. 아까 적재함 그 지상고를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거 이상으로 낮출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낮추게 되면은 과속방지턱이나 혹은 경사를 지나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낮추기는 힘들고, 지하주차장을 좀 커버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높이를 맞춘 게 이 정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상 포터를 보면 그래도 2m 13가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순정 기준으로 했을 때 포터 저상이라고 할지라도 2m 14cm이기 때문에 2.1m가 높이 제한이 걸려 있는 곳은 못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2m 10cm 다음이 2m 30cm인데 ST1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포터 저상도 들어갈 수 있지만, 얘가 적재함 면적이 더 이제 전폭이 넓고 전고가 높게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짐을 싣는 데 있어서는 얘가 더 용이한 거는 분명 사실이죠. 그렇게 보면은 뭐 포터 저상이랑 비교했을 때 차별점을 가지고는 있어요. 뭐 면적이 더 넓어서 더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고 지하주차장을 들어갈 수도 있다. 사실 저상이랑은 비교할 게 못 된다고 봐요, 저는. 택배차들 중에 저상이 있나요? 대부분 2m 40cm 50cm 되는
일반 탑차를 쓰는데 차를 기준으로 보면은 ST1이 적재 공간이 있어서 장점이 있는 거는 맞죠. 메리트도 있고 그만큼 강점이 있는 것도 맞는데 이제 지하 주차장을 2m 40cm 50cm인 탑차들은 못 들어가고 이 ST1은 들어간다. 그런 것만 봐도 저는 이 ST1이 충분히 포터 일렉트릭보다 비싼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0.25인치 내비게이션에 T맵 들어가고 오픈 API를 통해서 운영체제 커스텀도 가능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ST1은 포터 일렉트릭을 대체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충전에 있어서 충전 시간이나 뭐 충전소의 위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걸리는 것 뿐인데, 그걸 제외하고는 ST1은 포터를 대체하기에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LPGI로 나오고 있죠. LPG 터보로 나오는 포터, 그리고 전기로만 나오는 ST1, 이거는 좀 함께 가야 되는 차종인 거는 맞아요. 바로 포터가 단종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ST1으로 점점 세대 교체가 될 때는 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PBV라는 차를 생각을 해봤을 때 ST1이 얼마나 더 확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를 정리하면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푸드트럭 당연히 나와야겠죠. 푸드트럭 나와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동식 독서실. 제가 ST1을 산다고 하면은 셰시 모델이 출시가 됐을 때를 좀 그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동식 작업실, 뭐 이동식 공부방, 독서실 이런 느낌으로 좀 개조를 해보고 싶어요. 그 탑을 씌운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를 할 때 막힌 데서 하면은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답답해가지고 오픈형을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ST1이 CLC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 옆에 창문을 좀 뚫어 놓고 그러다 이제 안에다가 에어컨도 놓고 책상을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만의 독서실, 뭐 나만의 작업실 이런 느낌으로 드라이브도 다니면서 뭐 강변에 세워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어디 산 이런 데를 가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한번 튜닝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캠핑카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 검색 최상단 연관 검색어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뭐 약국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동식 치킨 트럭, 뭐 푸드 트럭,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PBV라는 이런 특징이라는 게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 시장이에요. 막상 이 PBV를 처음 타봤지만 뒤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을 좀 보탠다고 하면 나중에 특장 업체에 나오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냄새를 맡았을 때 내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PBV가 얼마나 더 발전을 할지 기대를 해보면서 현대 ST1의 시승기는 이제 마치겠습니다.